거리에서 브랜드 관점을 배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적 차이가 1.6%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로서 브랜드와 상품의 차이점 1.6%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컨버스는 신발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컨버스란 결혼을 상징하는 신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들에게 좀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무덤과 함께 들어갈 브랜드를 좀 골라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전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무덤에 부장품을 가지고 같이 묻게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장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신분과 그리고 또 직위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브랜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취향이고 어떤 계층에 있느냐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좀 설명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만약에 죽은 후에 1000년이 지나서 당신의 무덤에서 발견하고 그 무덤에서 여러 가지 당신이 사용했던 부장품, 그러니까 브랜드죠. 그거를 보면서 당신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런 질문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고요. 어린 왕자의 그 여우가 사막 여우죠. 그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한테 나는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여우 중에 하나고, 너 또한 나에게는 뭐 수천 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길들이게 되면은 매우 특별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품들을 보시면은, 이 상품들은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품, 뭐 일용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그 사람에게 이데올로기, 생각과 사상을 보여주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공부하면은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제품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비슷한 내지는 같은 제품들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 걸 볼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브랜드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계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장품은 비싼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기 것이 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연구해야 되냐면, 자기만 보는 관점이, 자기만 보는 스타일이, 또 자기만 느끼는 가치가 이것이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브랜드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를 뭐 부분에서 전체에서 부분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 나이키 같은 경우, 아니면 아디다스, 컨버스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들을 만들죠. 지금 이 인형들은 지구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상품들입니다. 인형을 고르고 심장을 고르고 심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갖고 얘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마케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계단 위에 큰 그림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550짜리 그림입니다. 누가 그린 게 아니라 자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면봉으로 입안에 상피세포를 보내주면은 이렇게 DNA 그림을 보내줍니다. 이제 이 DNA 그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이죠. 이 그림이 9단계, 10단계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를, 그리고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거를 갖게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단계별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브랜드 관점이라는 거죠. 브랜드에서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고, 개인에서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개인을 보는 거, 이렇게 서로 양립되는 시장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또한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키워야 될 브랜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록 렌즈로 거리를 보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거리만 봅니다. 오늘 본 거리는 어제 본 거리죠. 그리고 그 거리는 내일도 같은 거리일 것입니다. 택시 내 창문으로 거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거리가 이렇게 생겼지? 저 매장은 왜 저기 있을까? 질문하지 않죠. 그러나 택시기사는 여러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보기 때문에 거리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길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름길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목 렌즈로 거리를 보기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로 보면은 넓게 봅니다. 넓게 보고 그리고 또 크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오목 렌즈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돋보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로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렌즈의 형태가 브랜드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버스 농구화, 이거는 어떤 걸까요? 그냥 신발,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볼록 렌즈로 보는 거죠. 20대들이 아니면 30대들이 좋아하더라. 이거는 청바지에 많이 신는다더라.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많이 신는다. 뭐 이런 것들은 넓게 보는 거겠죠. 크게. 그러나 결혼식 때 이 신발을 신는다. 이거는 굉장히 깊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컨버스 농구화 안에는, 그 컨버스 브랜드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신발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의 시장이 있는 거죠. 빼빼로도 마찬가지죠. 물론 평상시에 빼빼로를 먹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빼빼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간대는 물론 11월 10일이겠죠. 거의 뭐 전체 매출의 50% 60%가 그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과자가 아니죠. 네. 그날만 먹는 과자가 아니겠죠. 그건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 제품을 봤을 때 그 제품이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일상품인지 아니면 상징인지를 파악하는 게 브랜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의문 없습니까? 왜 놀이동산에서 저렇게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닐까? 아니면은 왜 옷 외투에 팔에 붙어있는 라벨을 띄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생산된 지 한 3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파란색 스폰지를 띄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제품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과 문화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에 가면은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경영학은 인문학과 같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일본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저렇게 입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윗도리, 위에 옷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머리는 어떤 컬러, 어떤 스타일로 잘랐을까? 그러니까 브랜드를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전체 시장을 보거나 사람을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로 초점을 잡는 것은 연합된 관점, 유니타스 포인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갖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관광버스를 타고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관광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타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타고 난 후에 생각하면은 건물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큰 그림밖에. 이제 역사는 알겠지만은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거기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는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 브랜드를 공부할 때 거리에 나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투어하는 것처럼 배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려고 해야지만 보지, 누가 보라고 했던 거를 따라가면은 그냥 그 사람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잘 보이냐면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백화점은 자유열람실, 역세권은 시청각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리에서 브랜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동에 보았던 매장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매장이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왜 인상이 깊었을까? 왜 나에게 느낌을 줬을까? 왜 거기서 나는 계속 머물러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브랜드를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면은, 거리 나가면은 브랜드 발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발화점. 사람들이 브랜드를 사게 되는 이유, 동기, 아니면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뭐 가치관, 취향, 뭐 이런 것들이죠. 일단 그 발화 단계를 총 10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단계부터 10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 있어야 한다. 우리 한번 신발로 볼까요? 컨버스라는 신발. 그냥 캔버스화입니다. 아주 편한 5만원, 6만원 신발이죠. 있으면 좋다. 뭐 빨간 컨버스는 있으면 좋죠.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타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싶다. 타인보다 좋은 걸 가지고 싶다. 5단계, 6단계 이렇게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 10단계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성비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살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다, 아니면 물건을 만들고 싶다 할 때 과연 그 물건이 1단계에서 10단계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1단계만 있다고 10단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할리 데이비슨, 뭐 오토바이죠, 모터사이클. 어떤 분한테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남이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싶어 하고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할리 데이비슨을 갖다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정말 마니아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신의 할리 데이비슨은 1단계부터 10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10단계가 아니라 1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자신에게는 그 모터사이클은 운명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1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최고의 브랜드라는 것은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설 때, 그리고 그 브랜드가 1단계 갔을 때, 있어야만 하는 제품이 됐을 때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첫 번째는 일용품이죠. 그 일용품 다음에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이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브랜드가 강력해질수록 이데올로기까지 올라가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think different, 나이키 같은 경우는 just do it, 바로 해, 시작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제품을 팔지 않죠. 우리께 더 좋아, 우리께 더 빨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그 사람에게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알려주는 그런 브랜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럭셔리 상품 루비통의 모습입니다. 뭐 일본도 찍은 것도 있고 한국에서 찍은 것도 있고. 이제 럭셔리 상품은 아주 독특해요. 이 럭셔리의 특징은 소위 말해서 일상품, 가방이라는 일상품, 일용품, 그냥 상품이죠. 이거를 아무나 살 수 없는 럭셔리를 만들죠. 더 재밌는 거는 그 럭셔리가 모두가 사야 되는 일상품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초백이라고 했잖아요. 5초백, 그만큼 자주 보인다. 분명히 럭셔리 백이라면은 아무나 누구나 사지 못하는 건데 사람들에게는 꼭 사야 되는 이 백이 돼버렸죠. 그게 이제 강력한 명품 브랜드의 전략들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100m 밖에서도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명품 브랜드가 자기 심벌과 로고를 부각시킵니다. 소비자는 걸어다니는 명품 광고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에서 명품을 입는 사람들의 명품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스타일 내지는 그 사람이 명품 외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 또 그 사람의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렇게 연관된 것들을 봐야 돼요.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애플 매장에 가잖아요. 애플 매장에서 애플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 애플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브랜드는 무엇인지, 어떤 컬러를 입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관점으로 그 브랜드가 어떻게 자신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또한 통제하고 그리고 또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창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자신만의 특별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만의 특별한 관점이 특별한 상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지식은 책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반드시 거래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만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브랜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만 보면은 편협한 시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일만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리에서 매장을 배운다라고 같이 배울 건데요. 주로 어떻게 매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파사드, 쇼 윈도우, 간판에 관해서, 심벌, 로고, 컬러가 관해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매장을 보는 관점을 더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